여러분,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영웅이 바로 이순신 장군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장군님의 승리 비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아주 명쾌한 답이 숨어 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왜 굳이 부산포 같은 큰 바다가 아니라 한산도나 명량 같은 좁고 복잡한 길에서 싸우셨을까요? 본인에게 불리한 외해를 버리고 우리가 주도권을 줄 수 있는 내해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북극 항로는 바로 그 한산도 앞바다와 같은 전략적 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거대한 태평양이라는 외에서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북극 항로가 열리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전 세계 물류의 중심이 우리 앞마당으로 들어오는 셈이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른바 한미러 합종연횡이라는 아주 영리한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전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 하고 러시아는 자신들의 풍부한 자원을 팔아줄 안정적인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며 미국, 러시아와 손을 잡는다면 어떨까요? 우리와 산업 구조가 비슷해서 늘 적대적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카드가 됩니다. 특히 미국의 전략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미국은 지금 1등 국가로서 2등 국가인 중국의 성장을 막고 싶어도 하죠. 이때 미국이 선택하는 전략이 바로 1+3 전략입니다. 1등인 미국이 3등인 한국과 손을 잡고 2등인 중국을 압박하는 구도인 거죠.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과거에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플라자 합의를 끌어냈을 때 우리 현대나 삼성 같은 기업들이 그 틈을 타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던 것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렇게 북극 항로를 통해 우리가 물류와 에너지의 거점이 되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도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해를 일본 해라고 부르는 문제나 독도 영유권 문제 같은 것도 말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배가 우리 동해를 지나 북극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죠. 경제적 실리가 곧 외교적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지리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북쪽은 막혀있고 삼면은 바다죠. 사실상 육로가 끊긴 거대한 섬이나 다름없습니다. 과거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른바 안미경중 전략으로 재미를 좀 봤죠. 하지만 이제는 그 공식이 완전히 깨졌거든요. 미국과 중국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우리는 그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됐습니다.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에서 보복이 날아오는 이 절망적인 상황. 여기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역사를 한번 되돌아볼까요?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한반도는 사실 세계사의 중심에서 늘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고대 실크로드가 번성할 때도 우리는 그 길의 끝자락에 겨우 매달려 있었고, 서구 열강들이 대항해 시대를 열며 바닷길을 개척할 때도 한반도는 그 중심 항로에서 비껴나 있었거든요. 지정학적으로 불행한 위치에 있었던 셈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에게 천재일우의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아무도 지나갈 수 없었던 저 북쪽의 바다,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단순히 배가 지나가는 길이 하나 더 생기는 수준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사건이에요. 그동안 세계 경제의 중심축은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옮겨왔죠. 그런데 이제 그 축이 북극해를 중심으로 다시 재편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새로운 항로의 중심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 특히 부산과 울산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죠. 과거에 소외된 변방이 아니라 세계 물류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북극 항로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제가 이렇게 열을 올리며 말씀드리는 걸까요? 기존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루트와 비교하면 이건 거의 혁명에 가깝거든요. 거리가 무려 7,000km나 단축됩니다. 날짜로 계산하면 열흘 이상이 줄어드는 거예요. 기름값은 말할 것도 없고 선원들, 인건비, 선박, 대여료까지 생각하면 물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집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물건의 가격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높아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북극은 얼음 덩어리인데 배가 어떻게 지나가느냐고요? 맞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건 불가능한 꿈이었죠.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해 얼음이 녹는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수 제작된 쇄빙선 없이도 일반 상선이 지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러시아는 이미 이 길을 따라 천연가스를 실어 나르고 있고 세계 각국은 이 항로를 선점하기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왜 갑자기 덴마크 소유의 거대한 얼음 땅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나섰는지 아시나요? 단순히 땅이 탐나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 북극 항로의 주도권을 러시아에게 뺏기지 않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미래 준비였던 거죠. 강대국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미래의 부는 북극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우리만 이 사실을 모르고 정쟁에 휘말려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의 뒤항일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 기회를 완벽하게 움켜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후손들은 더 이상 강대국 눈치를 보지 않는 진정한 물류강국, 자원강국,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경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생존의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북극 항로가 왜 대한민국의 마지막 비상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북극 항로는 전 세계 물류의 고속도로가 통째로 새로 뚫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유럽에 물건을 보낼 때는 어떤 길을 이용했을까요?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부산항에서 출발해서 대만 앞바다를 지나고 덥고 습한 동남아시아의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인도양을 가로지릅니다. 그리고 그 좁디 좁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야 비로소 지중해와 유럽에 도착하거든요. 이 거리가 자그마치 2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배로 보통 한 달 가까이 걸리는 대장정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길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위쪽으로, 그러니까 러시아 동쪽 바다를 타고 올라가서 북극해를 가로질러 유럽으로 바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렇게 가면 거리가 얼마나 줄어들 것 같으세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7,000km가 단축됩니다. 전체 경로의 3분의 1이 사라지는 거예요. 시간으로 따지면 열흘에서 보름 정도가 줄어듭니다. 배 한 척이 하루에 쓰는 기름값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인데 이걸 열흘 넘게 아낀다고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해운사들이 왜 눈에 불을 켜고 이 길에 달려드는지 단번에 이해가 가실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이런 오해를 하세요. 아니, 북극은 1년 내내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데 배가 어떻게 다녀요? 다큐멘터리 보면 쇠빙선이 쾅쾅 얼음을 깨면서 힘들게 가던데 그게 경제성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죠. 사실 예전에는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얼음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녹고 있거든요. 이제는 한여름뿐만 아니라 1년 중 상당 기간을 일반 상선도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스스로 얼음을 깨면서 나가는 쇠빙 상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굳이 비싼 돈 내고 쇠빙선을 따로 부를 필요도 없어졌어요.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 러시아의 한 가스 운반선이 북극 항로를 타고 충남 보령항까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 배는 쇠빙선 도움 없이 스스로 얼음을 헤치고 왔는데 기존 수에즈 운하 루트보다 무려 30%나 시간을 단축해서 도착했어요. 이건 단순히 기록 세우기가 아닙니다. 물류산업의 판도가 뒤집혔다는 실질적인 증거거든요. 이제 북극 항로는 가능성의 영역을 넘어서 실전의 영역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한 거리 단축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물류의 목줄을 쥐고 있는 곳이 어디죠? 바로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유의 99%를 이 좁은 바닷길을 통해 수입하고 있어요. 만약에라도 미중 갈등이나 지역 분쟁 때문에 이 길이 봉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경제는 그날로 멈춰 서게 됩니다.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지고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오는 거죠. 북극 항로는 바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탈출구가 되어줍니다. 남쪽 바닷길이 막혀도 북쪽을 통해 에너지를 들여오고 물건을 팔 수 있는 말 그대로 국가 생존의 보험 같은 길인 셈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북극 항로를 단순한 백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명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지닌 길이다 보니 주변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특히 미국과 러시아의 기싸움이 장난이 아닙니다. 왜 미국은 그 추운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공언했을까요? 그리고 러시아는 왜 북극해 연안에 군사기지를 다시 세우고 있을까요? 이 바닷길이 열리면서 전 세계의 강대국들이 얼마나 무섭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좀 들여다봐야 해요. 사실 우리는 그냥 날씨가 따뜻해져서 얼음이 녹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강대국들은 이걸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전쟁으로 보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미국의 움직임이에요. 혹시 몇 년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덴마크한테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제안했다는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비웃었죠.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남의 나라 영토를 돈 주고 사겠다고 하느냐면서요. 하지만 미국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북극 항로의 주도권을 러시아에게 뺏기지 않으려면 그린란드라는 전략적 요충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이미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북극해로 들어가는 입구를 딱 틀어주겠다는 미국의 노련한 수법이죠. 자, 그럼 러시아는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지금 러시아는 전쟁 이후에 무너진 경제를 살려야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북극은 그야말로 마르지 않는 금고나 다름없습니다. 북극해 연안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천연가스와 자원이 묻혀 있는데 이걸 팔아서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모든 국력을 동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걸 러시아의 동진 정책이라고 불러요. 재밌는 건 미국의 전략도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역시 아시아로 시선을 돌리는 피벗2 아시아 전략을 쓰고 있죠. 즉, 미국은 서쪽에서 오고 러시아는 동쪽에서 오면서 지금 한반도 주변에서 거대한 힘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중국까지 가세했습니다. 중국은 스스로를 북극 근접 국가라고 주장하면서 빙상, 실크로드라는 아주 거창한 선포를 했어요. 자기들이 가진 돈을 쏟아부어서 북극 진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우리 옆집 일본도 벌써 사할린 유전 같은 곳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조용히 실속을 챙기고 있습니다. 한중일 삼국 중에서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도 못 올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강대국들이 서로 싸우기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이 상황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믿을 만한 파트너가 필요하고 러시아는 자원을 안정적으로 팔아줄 큰 시장이 필요하거든요. 그 접점이 바로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특히 러시아의 가스 파이프라인이 북한을 통과해서 우리까지 연결되기만 하면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이득을 넘어서 북한 핵 위기를 관리하고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나요? 우리가 그동안 주변 강대국들 등살에 새우등 터지는 신세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 에너지 통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경제가 멈출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석유와 가스가 들어오는 남쪽 바닷길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집에서 전기를 쓰고 차를 몰고 다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아주 위태롭고 외로운 섬이나 다름없거든요.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원유와 천연가스의 대부분이 어디를 통해 들어오는지 혹시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 악명 높은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 해입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이 길은 정말 좁은 병목 구간이에요. 만약에 주변 국가들 사이에 큰 싸움이 나서 이 길이 단 하루만이라도 딱 봉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모든 공장이 멈추고 발전소가 꺼지는 그야말로 국가적인 재앙이 닥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북극 항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단순히 배가 빨리 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기존의 남중국해 루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주변국들의 정치적 상황이나 해적 문제,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방이라 언제든 사고가 터질 수 있는 곳이거든요. 하지만 북극해는 다릅니다. 물론 그것도 강대국들의 눈치 싸움은 있지만 지정학적으로 우리에게 훨씬 더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제2의 혈관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순신 장군님의 전략입니다. 장군님께서 왜 명량에서 그리고 한산도에서 이기셨을까요? 그건 바로 본인에게 유리한 싸움터를 직접 고르셨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높고 적들이 유리한 먼바다인 부산포가 아니라 물살이 세고 지형이 복잡해서 우리가 적들을 압도할 수 있는 내해를 전쟁터로 만드셨잖아요. 지금의 대한민국에게 북극 항로는 바로 그 한산도 앞바다와 같은 전략적 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아주 귀한 판이라는 거죠. 특히 러시아의 에너지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지금 러시아는 전쟁 이후 경제 회복이 너무나 시급해서 자신들이 가진 풍부한 천연가스와 자원을 누군가에게는 꼭 팔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이때 우리가 북극 항로를 통해 그 자원을 받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동의 기름값에 벌벌 떨지 않아도 되고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에너지를 확보해서 우리 기업들의 제조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건 곧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회사가 더 튼튼해지고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뜻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물류의 혁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예전처럼 물건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파는 시대가 아니라 고객이 주문하면 바로바로 소량으로 전 세계 어디든 보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에는 시간이 곧 돈이고 속도가 곧 생명입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인공지능이나 로봇 같은 복잡한 것만 떠오르시죠? 그런데 이 기술의 핵심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개개인의 취향에 맞춘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공장에서 똑같은 옷을 10,000벌, 1,000,000벌씩 찍어내서 큰 배에 가득 싣고 천천히 운반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맞춤형 제품이나 최첨단 반도체 부품처럼 가치는 높으면서 유행이 아주 빠른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에는 물류의 공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많이 싣고 가는 게 최고였다면 이제는 속도가 곧 생명이고 돈인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의 한 소비자가 한국의 최신 맞춤형 가전을 주문했는데 배를 타고 한 달 넘게 걸려서 도착한다면 그 소비자가 기다려줄까요? 아마 그 사이에 유행이 변하거나 마음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북극 항로를 통해 그 기간을 열흘 이상 단축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건 단순히 배달이 빨라지는 걸 넘어서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나 배터리, 그리고 초정밀 기계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나라 중 하나잖아요. 이런 제품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비싼 운송료를 내고 비행기로 실어 나르는 경우도 많았어요. 하지만 북극 항로가 활성화되면 비행기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그러면서도 기존 뱃길보다 훨씬 빠르게 물건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과 속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심장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이 서울과 수도권을 떠올리시겠지만 사실 우리 경제를 실질적으로 돌려온 엔진은 바로 남동임의 공업단지, 즉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을 잇는 부울경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이 지역 분위기가 어땠나요?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떠나고 공장 불빛은 하나둘 꺼지면서 인구 소멸이라는 무서운 단어가 이 지역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오늘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는 순간 부울경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심장으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왜 하필 부울경일까요? 지도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북극해를 통과해 내려온 배들이 태평양으로 나가기 전, 혹은 아시아 대륙으로 물건을 풀기 전 반드시 들러야 하는 종착역이자 출발지가 바로 부산과 울산항입니다. 이건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가 좋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전 세계 모든 물류가 모여드는 블랙홀이 우리 앞마당에 생기는 것과 같거든요. 부산항은 이미 세계적인 항만시설을 갖추고 있고, 울산은 그 물건들을 실어 나를 배를 만드는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를 다니려면 얼음을 깨는 쇠빙 기술이 핵심인데, 이걸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고, 그 중심지가 바로 울산과 거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북극 항로를 오가는 수만 척의 배들이 어디서 기름을 채우고, 어디서 배를 수리하고, 어디서 물건을 내리겠습니까? 당연히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된 부울경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단순히 항구만 바빠지는 게 아닙니다. 항만 배후 단지에 거대한 물류센터가 들어서고 인공지능이 결합된 스마트 팩토리들이 줄지어 세워지게 될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부품들을 생산하고 전 세계로 쏴주는 병참 기지가 되는 거죠. 억대 연봉을 받는 양질의 일자리가 수만 개, 수십만 개 쏟아져 나오면 떠났던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건 단순히 제 상상이 아닙니다. 이미 일본은 사할린 유전에 투자하며 이 길을 준비하고 있고, 중국은 빙상 실크로드라는 이름으로 북극 진출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결정적인 한 가지가 바로 우리 부울경이 가진 제조와 물류의 결합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배만 되는 곳이 아니라 물건을 만들고 가공하고 유통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복합 허브가 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니, 얼음이 다 녹으려면 아직 한참 남은 거 아니야? 우리 세대 이야기는 아니겠지?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북극 항로의 주도권 싸움은 이미 시작됐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강대국들은 항구를 선점하고 기지를 세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머뭇거리면 나중에 길이 완전히 열렸을 때는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아예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숙제가 하나 있죠. 바로 북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이 북한 때문에 북극 항로가 위험한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러시아의 가스 파이프라인이 북한 땅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연결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북한 입장에서도 그 통행료 수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함부로 그 파이프라인을 건드릴 수 없게 됩니다. 즉,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자연스럽게 북핵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강력한 억제력이 되는 거죠. 경제가 안보를 지키는 방패가 되는 셈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과거 실크로드에서 소외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세계 물류의 중심에 설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경제 순위 24위로 추락하는 비극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넘어 북극의 기적을 쓸 것인지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답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다가올 북극 항로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당당한 강대국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해안을 넓히는데 조금이라도